채권은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빅TV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장사를 시작을 하고 그 장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어서 몇백 호점 정도가 오픈할 때 그 시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운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은요, 장사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무 나이도 어렸어요. 25살, 26살 이럴 때였으니까요. 돈에 대한 개념도 잘 없고 세금, 미수금, 채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였고 돈은 주거나 받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미수금 이야기예요. 자, 미수금이라고 하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 미지급이라고 하면은 거래처에게 주지 못한 돈. 자, 미수금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미수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 될 수가 있고 미수금이라고도 하고 빌려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고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돈이 넉넉하게 있었고 사업도 원활하게 잘 되다 보니까 어떤 미수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후회스러운 거 어떤 거냐면 이 미수금이라는 돈 있잖아요. 받지 못한 돈. 그 받지 못한 돈은 비슷한 거로는 외상대금이 될 수 있겠죠. 뭐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돈도 될 수가 있고 고객에게 못 받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은 줬는데 돈을 못 받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빌려준 돈. 자, 이 돈에 대해서 네 가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히나 미수금 같은 돈은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못 받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보통 물건을 주면은 월말 결제를 한다든지 뭐 2주간 결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날 결제를 한다든지 약속 기일을 놔두고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날짜를 넘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받으면 되지, 한 달 미루면 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한 번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는 입장이 초조해져요. 아, 이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은 두 번째 또 다시 지급일을 상대방이 미루게 되면은 약점이 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받을 돈을 못 받고 물건을 먼저 줬는데 두 번째도 물건을 먼저 주게 되면은 두 배가 지금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받아야 할 시기에 못 받게 되면은 두 번째 못 받는 경우가 더 흔해지고 세 번째는 더 흔해져요. 네 번째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빌어야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면 안 주면은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내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일 때는 그래, 이거 안 받으면 뭐 거래 끊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200만 원이 되게 되면은 이거 첫 번째 것까지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세 번 밀리게 되면 300만 원이 되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요. 그때는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불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 1000만 원 못 받으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가맹점에서 못 받는 돈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가맹점이 늘어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미수금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10번, 20번 밀리는 거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받아야 할 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두 번째는 받아야 할 돈은 빨리 받아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심리도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빌린 돈을 내일 갚을 의무감은 강하게 느끼지만 1년이 지나면 내가 이걸 갚아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심리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갚아야 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라고 하면 이자가 더 쌓여가지고 갚아야 할 의무감이 더 생겨야 하는 게 정상인데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갚아야 할 의무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그 돈은 빨리 받아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용역비를 받아야 된다든지 빌려준 돈 마찬가지고요. 물류 대금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 언젠가는 받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 세 번째 오해는 채권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채권은 굉장히 안전자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받아야 할 돈, 그 채권을 내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채권은 일단 내 돈이다, 내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채권자이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나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미지급자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받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마음 중에 한 가지는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라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성 미수금, 악성 미지급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 중에서 악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당연시 여기고 버릇처럼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작은 돈 빌려주고 안 갚고 못 받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안 갚고 미안해하던가요? 아닙니다. 줘야 할 돈을 안 주고도 그 기간이 미루어지더라도 미안해하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기다려주면 고마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베푼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랫동안 돈을 못 갚거나 미지급을 지급 못하는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 걸 떠나서 미수금자, 채권자,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내용인데 단순히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물류 대금을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돈을 안 주고 싶고 못 갚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안 주는 이유의 명분이 필요한 거죠. 작은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싸움을 유도해가지고 쌍욕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연락 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돈을 안 갚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고 물건값을 오랜 동안 안 주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안 주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걸 안 주기 위해서 그 물류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죠.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물건을 받자마자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몇 개월 또는 몇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억지스러운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 공급자를 공격하려고 하죠. 내가 늦어진 이유, 내가 안 갚는 이유, 내가 물건을 깎을 이유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릴 때 시작을 할 때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던 부분들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빨리 받아야 되고 늦게 받는다고 한들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